제가 긍정적인 숫자 변태들의 공부 모임이라고 표현했던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특검도 이 책을 공부했대요. 특검도 이 책을 공부했다고 하고, 지난주에 이제 1탄을 얘기했고, 이번 주는 그렇다면 최순실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빨대를 구축했는가. 그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고 이 책이 많이 팔리고 있대요. 굳이 사오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먹었는지. 제일 시작은 여기 최순실과 박 대통령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물론.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물론 최순실이 썼는지 박 대통령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외화되는 거는 VIP 발언으로 이제 네. 외화되지 않습니까? VIP 지상 하고 딱 나오죠. 예. 안정범이 적는 거죠, 이렇게 막. 그러면. 각 수석, 안정범은 다이어리가 있어서 드러났을 뿐, 다른 수석들도 다 이 지시를 받은 거죠. 대통령이 무슨 말을 지시했다 하면서, 국정과제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시책카드라고 해서 지시사항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에도 다 이렇게 받아 적어서 지시사항이 나와요. 네, 대통령을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지시사항을 적어서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럼 부서는 어떤 면에서는 밀려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사업을 또 따내는 입장에서 조화를 하고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편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문체부, 외교부 뭐 이런 부서들이 VIP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거 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받아 적었다가 각 부처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예산 편성은 연중 계속됩니다. 예. 그런데 그 절차가 제가 알기만 해도 10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누가 한 번 중간에서 끊으면 중단되거든요. 근데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VIP라는 말 때문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5월달이 되면 예산 요구서라고 그래가지고, 기재부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제안을 해요, 벌써. 5월 달에 이미 내년 예산을. 그러면 기재부는 뭘 하냐면, 여기는 아끼는 부서니까 대부분 다 쳐냅니다, 이렇게. 네. 최소 10% 이상을 쳐내요. 예, 각 부처에서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 올리면 기재부에서 돈을 다 깎는다는 거죠, 예산을. 절대 못 쳐내는 그렇죠. 단어가 있죠. 절대 못 쳐낼 뿐만 아니라 올려주기까지 하는 곳이 이제 VIP 사업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가거나 뭐 영재센터 이런 데로 가게 장시호가 했던 되는 영재센터. 또는 그리고 그거는 예. WK나 비덱스포츠 같은 곳에 네. 위탁이나 보조 사업이나 계약으로 들어가면 네. 거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쪽 경제 공동체가 그 돈을 이제 다른 곳으로 가져가게 되는. 최순실이 소유하고 있는 재단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 재단에서 직접 뽑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WK나 이 컨설팅 업체로 네, 그렇죠. 모양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돈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이 꿀꺽 먹고 요렇게 돌아서 해먹었다. 기본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본 구조가.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저 재단들이 16년에 생겼다는 거예요. 세팅은 15년, 14년에 됐는데, 네. 그래서 특검 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사건이 이 재단이 몇 달 전에만 생겼어도 더 낚시할 게 많았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단이 생겨서 해먹으려고 하는데 들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검이 이게 5개월 전이었으면 보다 확실한 증거물들이 더 많이 나왔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 예산은 별로 안 뜯어갔지만 네. 기업에서는 수백억 뜯어갔죠. 여기까지만 간 거죠, 여기까지만. 뭐 정부 예산도 그 이상은 뜯어갔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하고 싶었던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왜 연설문을 써주었을까? VIP라는 말이 등장한 네. 예산서가 546개가 있다. 요 VIP 지시사항이 붙은 예산서가 546개가 있어요? 예, 2017년 예산서에. 그 예산서를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올해 2017년은 6,500억이죠. 6,500억. 예, 546개의 발언으로 6,500억 정도가 이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546개요? 예, 546개인데 그 546개를 저희가 다 찾지는 못하고 네. 한 200개 정도 사업에서 찾아낸 게 6,500억이라는 겁니다. 왜 다 못 찾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더 밤을 새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네요. 다 안 보셨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아. 근데 저희가 문광부는 샅샅이 뒤졌으니까 문체부가 아닌 다른 부서의 것들이 나머지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연설문을 왜 써주었을까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연설을 하면 그게 예산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설은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책을 이렇게 펴겠다고 하는 걸 이제 말하는 일종의 거의 법까지는 아니지만 그 국가의 틀을, 방향을 정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교문수석실에서 나온 것처럼 문화법인형
공공 스포츠 클럽 육성. 이게 바로 이제 K 스포츠 클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딱 얘기하면 밑에 이제 국정과제 177-20 뭐 이렇게 갖고 카드 번호를 만들어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제 그 비서실에서. 공공법인형 어쩌고저쩌고 스포츠 클럽을 말해. 그럼 그게 국정과제가 돼가지고 VIP 지시사항으로 무슨 회의를 거치면서 그게 실제로 예산을 따는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부처에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 저 말씀하신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일종의 그 지침을 내려주는 거죠. 비서실에서. 연설이 결국은 예산을 만들어내는 첫 출발인 거군요, 이게.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이제 정치적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설문 고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쓸 때마다 돈인 거야, 이게. 근데 박 대통령은 그게 그냥 표현 정도 수정해 준 거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그 청와대 그 직원들이 이제 그 증언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절대 립서비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자기 생각이 나온 대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니까요. 적혀 있는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토씨도 잘 안 틀린 애잖아, 토씨도. 예. 적혀 있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큰 사업이 네.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걸 34년 만에 만들었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거거든요. 재벌 총수들 불러다 놓고 자 수출 올해 목표 몇 해갖고 어느 사람 이거 달라, 뭐. 네, 이거 하는 건데 뜬금없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스포츠 산업을 진흥하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제 4차 산업혁명도 있고 뭐 할 게 되게 많은데 갑자기 스포츠 산업이 뭐지? 계속 이제 물어보게 되고 가장 중요한 시책 사업 국책 사업이었던 겁니다. 스포츠 산업 진흥이. 스포츠 산업 진흥이. 그래서 법도 바꾸고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혜가 가는 거죠. 그 스포츠라는 건 결국 승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재들인 펜싱과 그다음에 배드민턴 네. 이런 사람들의 노하우를 빼가지고 이제 클럽을 만들고 뭐 하여튼 선수단을 만들고 근데 그 선수단들은 자기 회사에 다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구조인 거죠. 예, 이번에 그 최순실 예산이 처음 터졌을 때 문광부 얼른 인정을 했잖아요. 저 5천억 정도를. 그게 다 체육이 아니라 문화 쪽 예산입니다. 체육 예산은 거의 깎이지 않았어요. 아. 이게 거기 지금 여전히 남아있고 혹시나 기각되면 아마 그들이 아마 그 많은 걸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묻혀있는 돈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거의 안 깎인 돈이 체육 예산이에요. 아하. 너무 문화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이 체육 예산의 구조도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하냐. 복잡하지만 네. 정가운데 K스포츠 재단도 수렴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네, 중요한 건 그 안으로 다 몰린다는 거죠. 네. 맨 밑에 보시면 토토복권 전입금이라고 있잖아요. 토토복권. 한 15년 전 참여정부 때는 체육 예산의 그 88% 정도가 일반 예산, 그러니까 세금으로 쓰는 예산이었어요. 네. 지금은 거꾸로 그 체육 예산의 98%가 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대부분은 토토가 70%고 경정 경륜 뭐 이런 게 도박 예산이에요. 도박에서 벌어들인 돈이네요. 그걸로 체육을 쓰는 거죠. 이러면서 체육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건데 네. 그 체육 예산이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대한체육회하고 기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정부 산하 기금이 아니에요. 이게 조 단위의 돈인데도 네. 그 사람들은 기금 그러면 정부가 다 산하 기금 아닐까 하는데 정부가 국회에서도 이거를 심사할 때 그 필수 그 결산 기관이 아니에요. 관리 감독은 하지 않나요? 네, 관리 감독은 하는데 네.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기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자체도 그런 데가 많고요. 정부에도 이런 데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이 관리 감독은 굉장히 부실한 거네. 이게. 그렇죠. 원래는 마사가 이런 역할 제일 큰 곳이었는데 지금 제2의 주자로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떠오르는 거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토토복권이 돈줄인데 예. 그래서 토토복권을 또 키우려고 했다면서요. 예. 토토복권이 지금 13년도에 비해서 그 1.5배 증가했고요. 네. 덕분에 체육 예산 전체가 2.5배가 늘어났습니다. 자기들이 먹을 게 많으려고 토토복권을 키웠구나. 아무리 사이즈를 키워야 되니까. 딴 데서 빼오려면 아무래도 조금 딴 부서가 반발하고 막 그럴 테니까. 네. 우리나라 1년에 예산 증가율이 3.5%입니다. 네. 올해. 굉장히 증가 안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복지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지만 복지가 6%지만 문화는 8%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출처가 이 토토복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박근혜 최순실 하에서 이 토토복권이 엄청나게 성장해요?
토토 복권이 1.5배 성장하고요. 특히나 작년도에는 한 1조가 가깝게 증가를 하거든요. 그때 뭐냐면 증량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도박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복권을 이만큼만 책정을 해라 라고 했는데 다 찬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문광부가 권한이 있어요. 네. 단기적으로 증량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19배나 증량 발행을 허가해 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9회. 네. 올해 많이 뽑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쫙 작년에 뽑아놓은 건데 이 갈 곳을 약간 잃은 측면이 있는 거죠. 증량만을 19배를 더 했고 더 많이 사서 이 기금을 늘리려고. 왜 이 기금을 늘리느냐? 이 기금이 늘어나야 대한체육회로 돈이 가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돈이 많이 가서 이게 쭉 돌아가지고 결국은 K스포츠 재단으로 들어오니까. 네. 그거를 총괄하는 키맨이 이제 문체부 전 차관 김종희였고, 그리고 이게 작전면 스포츠 산업. 그러니까 각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네. 스포츠산업진흥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특별법인데 기본법에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빙상장 문제 때문에 저희가 또 조사를 했는데 원래 1%는 시가 1%는 그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0.1로 낮추고 연고구단한테는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강릉 빙상장에 그 K토토 빙상단이 생겼거든요. 그곳은 한 푼도 안 내는 거고 덕분에 다른 프로구단 야구나 축구나 이런 프로구단도 연고구단일 경우 한 푼도 그 경기장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작년 8월에 바뀌었습니다. 그게 K스포츠 재단을 또 위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재벌 총수들이 그런 혜택을 보잖아요. 네. 재벌 총수들은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스포츠 재단에도 돈을 기부하게 되는 낙수 효과죠, 일종의. 아하. 야, 이거 누가 다 짰을까요? 글쎄요, 저는 관료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순실 혼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이 구조를 짜려면 이거 굉장히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로. 그렇죠. 며칠 전에 김성환 총장인가요? 그분이 그랬잖아요. 문광부 예산이 남는 게 많아서 이거를 쓸 기획안을 만들어라 뭐 그런 지시를 했다고 네.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거죠. 문광부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누가 합니까? 모르죠. 국회의원도 잘 모르는 일을. 그거를 이제 누군가 내보내면서 야, 이 돈 좀 남는 게 있으니까 좀 쓸 때 한번 찾아봐라.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 문광부 안에서 다양한 깊은 협력이 존재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토복권이 네. 저렇게 늘어납니다. 옆에 보시면 5천억쯤 되는 게 1조 2천억으로 증가하잖아요. 2배 반 정도 증가를 하는 거죠. 그 매출이 12년에서 15년 3년 사이에 특히 13, 14, 15에 확 증가를 하는데요. 김종이 온 게 13년 말입니다. 여기서 확 늘어나네, 여기서부터. 네. 그때 토토가 돈줄입니다. 이거 알고 있었네, 처음부터. 그렇죠. 알고 있었죠. 그건 사실 저도 이게 이런 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 실행하는 건 권력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걸 이렇게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파는 곳을 늘려야 되잖아요. 판매소를 원래 3,000개를 계획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관료들 사이에서 또 위원회에서 좀 지적이 있어가지고 2,000개로 줄여가지고 연별로 24, 15, 16년 증가를 했어요. 2,000개를 3년 사이에 늘렸다 또. 판매수를 증가하고 이게 토토가 2001년에 생기고 로또가 2002년에 생겼더라고요. 이게 처음입니다. 그 생긴 이후 증설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네, 한 번에. 그러면 최순실은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 이런 재단 계획을 이 재단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던 얘기네요. 아마 정윤회 사건이 아니었으면 아마 2015년, 14년 요때 아마 재단이 생겼고 많은 돈을 이미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는 진작부터 했네요. 그러니까 13년에 김종이 들어오면서 이미 기획이 끝나 있는 거죠, 사실은. 토토복권 판매수가 늘어나는 것은 최순실이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누가 생산해? 대통령 선거 있기 전부터 공약에 액수로 정해갖고 공약을 낸 게 딱 두 개예요. 복지예산 147조하고 그 문화예산 2%. 이게 두 개거든요. 물론 복지야 뭐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였지만 왜 뜬금없이 문화예산일까? 문화예산이 예산 2% 되는 목표를 세웠고 거의 달성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부터 계획이 있었네. 이제 김종이 등장해서 이 K스포츠단으로 가는 것에서 K스포츠 클럽 사업이 있고 프로스포츠단 설립, 강릉을 장시호게 저는 제가 이름 붙인 건데요. 네. 강릉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이 장시호가 강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강릉은 네가 먹어 이렇게 됐나 보죠. 네. 빙상장 학기장. 빙상장을 존치해가지고 1년에 이제 거의 100억대 달하는 유지비를 쓰면서 이제 하고 아까 말씀 연고구단을 만드는 거죠. 빙상구단을. 네. 빙상단을 만들어서 그 사용료 한 푼도 안 내고 운영하고 수익금 다 가져가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학기장. 그래서 K토토는 빙상단을 만들어주고 저는 약간 좀 의심스러운데 라는 회사에서 하키단을 만들어요. 또 하나가 스포노믹스 사업이라고 해서 60억을 들여가고 강릉을 스포츠 도시를 만들겠다. 스포츠로 경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노믹스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재재단도 이쪽으로 몰고 그래가지고 강릉으로 몰아주는 이제 그런 거를. 근데 이쪽 예산은 이정현이 몰아줬어요? 이정현 전 대표가? 예, 저희가 작년 말에 심사 끝난 다음에 쪽지 예산을 최순실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해서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갔나를 해서 10명의 국회의원을 이름을 공개했어요. 저희 힘들었습니다. 10명이 항의 전화하고 하나하나 뜯고 그래서 그걸 방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1등만 연락이 안 왔는데 1등이 이정현 의원이에요. 보통은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네. 예결위원이 50명입니다. 그러면 4년 임기 동안 200명이 돌잖아요? 네. 못하는 의원들이 1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하는 의원들이 있어. 권력이 있는 의원들이 계속해요. 근데 이정현은 2015, 16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이정현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 보통 쪽지 예산은 자기 지역구에 도로 그러니까. 놓자 하자. 근데 이정현은 강릉 거를 이정현은 지역구가 챙겨줘요. 아닌 강릉을 뜬금없이 챙겼다는 강릉, 평창 이런 곳에 예산을 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자기 이권을 챙기고 자기 걸 놓지 않는 애들이 헌재를 그냥 쳐다보고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스포츠단은 이제 아까 말씀 K토토 빙상단을 이제 설립하는 건데 덩달아 재벌들까지 이익을 볼 정도의 덩달아 아까 얘기한 아예 사용료 받지 않고 네. 수리해줘야 되고 돈도 받지 않고 나라에 수리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예전에 프로야구단 이런 곳에서 경기장을 임대할 때 사용권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줄 때 여론이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혜라고. 근데 그거를 거침없이 20년, 25년으로 늘려주고 그리고 무역투자진흥회에서 50년으로 늘려라고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50년. 네. 그래서 만약에 요 탄핵 사태가 없었으면 작년 연말에 50년으로 늘었겠죠. 이번에 기각되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기각되면. 그리고 그거를 갱신할 수 있게 해줬어요. 100년이 되는 거죠. 대를 이어 아마. 자기 때는 이미 충분히 돈이 많으니까 내 자식 때까지 다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누슬리랑 왜 안 돼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누슬리랑 안 된 거는 그러니까 한국의 법인 만드는 거만 안 된 거거든요. 누슬리는 아직 계약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한 발 물러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누슬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5% 먹게 돼 있죠. 네. 누슬리가 사업을 하면. 근데 이제 법인은 아예 50% 갖겠다고 하니까 누슬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네. 한 건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WK 같은 경우에는 WK 현지 법인 네. 독일엔 법인으로 해서 돈을 이제 가져가는 WK는 두 개가 있어요. 한국 WK가 있고 여기는 바지 사장을 내세웠고 독일 WK가 있어요. 독일 WK는 자기가 사장이에요. 최순실하고 정유라가 지분을 둘이 합쳐서 100% 가지고 있는 자기들 회사인데 요 WK에서 돈이 나와서 그 WK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회사끼리 가는 거죠. K스포츠 재단에서 돈이 WK로 빠져서 WK에서 독일 WK로 가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알 수가 없지. 독일에서는. 이게 아마 외국인 투자진흥법하고 관련이 있는데 아마도 이게 SK만 봐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재벌이 돈 주죠. 국가의 재산 나오죠. 받아가는 것도 없죠. 땅은 50년이죠. 토토에서 계속 나오죠. 예산은. 그러면 그 돈이 여기 K스포츠 재단에 모이면 거기서 WK를 쪽쪽쪽 빨아먹어서 독일로 빼내는 거예요. 그거를 대통령이 연설문으로 계속 그 거리를 만들어준 거고. 박근혜는 이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전혀. 자기는 모르고 평범한 가정주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이게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었어요. 4년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관료들이 뭘 시키면 하잖아요. 시킨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저런 일 말고는.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이 400조인데 신규 예산이 액수 기준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새로운 예산, 새로운 사업 예산. 그냥 짐작을 해보시면. 한 10%는 될 것 같죠? 1.7%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0.2였고요. 재작년은 1.1이었어요. 이 말은 아무것도 새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데 나라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아무 일도 안 한 거죠. 정부가. 전 그게 비극이라는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게 큰 죄악이고 비극인 거죠. 요거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왜요? 창조혁신센터 곳곳에 지었잖아요. 창조혁신센터 17군데가 있는데 그곳의 홈페이지 모드를 저 WK가 발주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촘촘히 나라 돈을 어떻게 해먹나 그 연구만 하고 있었어. 사전에 준비도 돼 있었고 준비된 권력이었던 정말 거죠. 준비된 권력. 뭐 이것도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 차은택이 원래 차은택. 고영태가 밀려난 다음에 차은택이 등장했잖아요. 네. 차은택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예산을 딸 수 있는지를. 그래서 딱 부름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외삼촌을 저 교문수석으로 하고 네. 그리고 그 스승을 문체부 장관으로 앉히고 네. 그리고 절친 30년 절친을 콘텐츠진흥원장으로 앉혀가지고 삼각편들을 만들었어 이렇게. 청와대에서 지침을 내리고 저 문체부에서 저 예산을 짜고 그리고 그거를 세탁하는 콘텐츠진흥원으로 보냅니다. 제가 콘텐츠진흥원 예산을 막 뒤지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문체부 예산을 한 7천억 정도 주거든요. 네. 그러면 줬으면 뭐 어떤 사업하라고 위탁한 거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름을 다 바꾸고 섞어버려가지고 이 돈의 출처를 제가 막 찾기 힘든 거예요. 아, 일부러 그렇게 했구나. 네, 저희는 그때 막 짜증이 나죠. 왜냐면 이 변태들인데 일이 쉽게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다 찾아냈어요. 어느 업체로 갔는지도 찾아냈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렸었던 거죠. 여기 짰어요. 짜서 콘텐츠 진흥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다 아는 사이죠. 예. 여기까지 갔어. 그런 다음에 융복합이라고 붙어있는 예산과 문화올림픽이라고 붙어있는 예산과 해외 홍보라고 붙어있는 예산, 요 예산이 요 사이드에서 나와서 다 미르재단으로 흡수되도록 네, 그렇죠. 쭉 갔더니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스 이거 이제 그 홍보회사. 홍보회사인데 최순실이 실소유한 회사. 이게 WK 역할을 하는 회사죠. 그렇죠. 네. 스포츠 재단은 WK가, 미르 재단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옆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는 회사예요. 최순실이 실제 소유한. 왜냐하면 이 재단에는 최순실 이름이 직접 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은 재단에 직접 등장하지 않고 이런 회사를 하나 내세워서 그 뒤에서 이 회사를 직접 컨트롤하는 이런 식으로 숨어 있었어요. 예. 사무총장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모른다. 와서 최순실이 적어준 대로 다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키워드죠. 문화올림픽, 융복합, 해외홍보. 이쪽에 관련된 예산들은 많이 그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문화올림픽, 융복합, 해외 홍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돈이 일단 나가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제가 밑빠진 독상 이런 걸 했는데 예전에 제보가 왔는데 해외 대사관에 그 미술 작품을 거는 이제 그 예산이 있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안 사거나 엉터리라고 제보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알아보려고 하는데 알아볼 수가 있나요? 다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빙도 안 되고 그런 것처럼 해외문화홍보원 뭐 이런 것들은 바로 그렇게 쉽게 그래서 이제 그 코이카, 뭐 ODA 자금, 해외 못 사는 나라에 원조 해주라고 하는 사업에 얘네들이 미래를 앞세워서 끼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현재 이것만 해도 유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아까 그 K 스포츠 클럽에 뭐 돈을 줘라 뭐 이런 것들이 증명되는 것도 유죄인데 최종적으로 돈이 그들의 주머니 계좌에 들어간까지 확인이 되면 이제 완벽한 이제 어떤 범죄 행위가 이제 성립이 될 것 같아요. 간 것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계좌 추적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특검이 이렇게 빨리 끝나버리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이 지금 적용받는 혐의들이 다 유죄로 나와도 2, 3년도 안 돼요. 특히 16년에 거래가 많이 됐는데 16년 거래된 거는 결산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못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들의 계좌를 직접 확인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특검에 거의 자주 이제 거의 주마다 이제 자문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심정은 가는데 증언들은 나오니까 그걸 다 뺏어야 돼. 그래야지 아니면 얘네들은 다시 살아나. 지금 특검에 뭐 탄핵 이런 거 다 걸려 있는데도 막 하는 거 보세요.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근데 이게 지나갔다? 아유, 소장님 끝장나는 거예요. 아니 이 책 낼 때도 세 군데 출판사가 거부를 했거든요. 불안해가지고 세상이 다시 뒤바뀌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저는 이들의 재산을 꼭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결국은 몇십 년 걸쳐서 숨겨왔지만 마침내 벌을 받아서 재산을 다 탈탈 털렸다. 자기들이 직접 경제활동에서 번 거 빼고는 그래야 무슨 교훈이 되는 거지 뭐 3년 살고 나와서 똥똥거리고 잘 살았대. 조 단위로 재산은 살아있어. 뭐야 이게 꼬라지가. 특검 연장돼야 되는데 씨발 큰일 났네. 제가 만난 어떤 큰일 났네. 특검 고위 간부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분노와 이 역사적인 의무감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이제 그런 말을. 이게 알면 알수록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아예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로 그냥 특검을 싹 가져가서 싸그리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기들 돈이 아니잖아. 특검 자문하신다는데 이 그림을 특검도 비슷하게 그리고 있나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특검은 너무 건이 많아가지고 어디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이제 그런. 미국의 납사자 소송법이라는 게 미국에 있는데요. 이제 그 링컨법이라고도 하는데 링컨 때 만들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거나 횡령하거나 가져간 이제 불법으로 가져간 사람들한테는 3배 이상을 환수하고 그걸 고발한 사람한테는 환수액의 30%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없죠. 네, 공소시효 없고 남북전쟁 때 만든 법이거든요. 1년에 약 1,000억 원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법을 만들자고 주장을 하는데 정치인의 무관심과 관료의 저항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 법 만들면 돈을 좀 버실 것 같은데요. 본인을 위한 법이야. 내가 다 찾아낼 테다. 상금은 내 거야. 그러면서. 네, 이 탄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이런 변태들이 되고 싶다면 이런 시민 예산학교가 있대요. 예산을 공부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뭐 저희가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한 100여 분씩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 여기 가서 자, 같이 변태가 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장님, 탈영병이 또 발생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막강하던 솔로 부대가 어쩌다 괴멸 직전까지 몰린 거냐고? 그게 부대에 보급된 책 때문에. 책? 연애, 음악, 커피에 대한 아는 척 매뉴얼, 김갑수의 작업 인문학. 아는 만큼 꼬시는 세상. 작업 인문학으로 솔로 부대에서 탈출하세요.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혜가 가는 거죠. 그 스포츠라는 건 결국 승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재들인 펜싱과 그다음에 배드민턴 네. 이런 사람들의 노하우를 빼가지고 이제 클럽을 만들고 뭐 하여튼 선수단을 만들고 근데 그 선수단들은 자기 회사에 다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구조인 거죠. 예, 이번에 그 최순실 재산이 처음 터졌을 때 문광부 얼른 인정을 했잖아요. 저 5천억 정도를. 그게 다 체육이 아니라 문화 쪽 예산입니다. 체육 예산은 거의 깎이지 않았어요. 이게 거기 지금 여전히 남아있고 혹시나 기각되면 아마 그들이 아마 그 많은 걸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묻혀있는 돈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거의 안 깎인 돈이 체육 예산이에요. 아하. 너무 문화 쪽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지금 이 체육 예산의 구조도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보려고 굉장히 하냐. 복잡하지만 네. 정 가운데 K스포츠 재단도 수렴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네, 중요한 건 그 안으로 다 몰린다는 거죠. 네. 맨 밑에 보시면 토토복권 전입금이라고 있잖아요. 토토복권. 한 15년 전 참여정부 때는 채용 예산의 그 88% 정도가 일반 예산, 그러니까 세금으로 쓰는 예산이었어요. 네. 지금은 거꾸로 그 채용 예산의 98%가 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대부분은 토토가 70%고 경정 경륜 뭐 이런 게 도박 예산이에요. 도박에서 벌어들인 돈이네요. 그걸로 체육을 쓰는 거죠. 이러면서 체육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건데 네. 그 체육 예산이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한 제가 긍정적인 숫자 변태들의 공부 모임이라고 표현했던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최순실과 예산도둑들. 특검도 이 책을 공부했대요. 특검도 이 책을 공부했다고 하고, 지난주에 이제 1탄을 얘기했고, 이번 주는 그렇다면 최순실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빨대를 구축했는가? 그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고 이 책이 많이 팔리고 있대요. 굳이 사오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해먹었는지. 제일 시작은 여기 최순실과 박 대통령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물론. 여기서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물론 최순실이 썼는지 박 대통령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공동체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외화되는 거는 VIP 발언으로 이제 네. 외화되지 않습니까? VIP 지시사항 하고 딱 나오죠. 예. 안정범이 적는 거죠. 이렇게 막. 그러면. 각 수석, 안정범은 다이어리가 있어서 드러났을 뿐, 다른 수석들도 다 이 지시를 받은 거죠. 대통령이 무슨 말을 지시했다 하면서 국정과제 그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시책카드라고 해서 지시사항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뭐 이런 네. 게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에도 다 이렇게 받아 적어서 지시사항이 네, 나와요. 대통령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지시사항을 적어서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럼 부서는 어떤 면에서는 밀려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사업을 또 따내는 입장에서 조화를 하고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편성을 네. 하고. 그러면 이제 문체부, 외교부 뭐 이런 부서들이 VIP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거 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받아 적어. 을 만들어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이제 그 아. 비서실에서. 공공법인형 어쩌고저쩌고 스포츠클럽을 말해. 그러면 그게 국정과제가 돼가지고 VIP 지시사항으로 무슨 회의를 거치면서 그게 실제로 예산을 따르는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부처에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 저 말씀하신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일종의 그 지침을 내려주는 거죠. 비서실에서. 연설이 결국은 예산을 만들어내는 첫 출발인 거군요, 이게.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이제 정치적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설문 고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쓸 때보다 돈인 거야, 이게. 근데 박 대통령은 그게 그냥 표현 정도 수정해 준 거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그 청와대 그 직원들이 이제 그 증언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절대 립서비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적혀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자기 생각이 나온 대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니까요. 적혀 있는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토씨도 잘 안 틀린 애잖아, 토씨도. 예. 적혀 있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큰 사업이 네. 무역투자진흥회의라는 걸 34년 만에 만들었어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거거든요. 재벌 총수를 불러다 놓고 자 수출 올해 목표 몇 해갖고 어느 사람 배고플 달라, 뭐. 예, 이거 하는 건데 뜬금없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스포츠 산업을 진흥하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제 4차 산업혁명도 있고 뭐 할 게 되게 많은데 갑자기 스포츠 산업이 뭐지? 계속 이제 물어보게 되고 가장 중요한 시책 사업, 국책 사업이었던 겁니다. 스포츠 산업 진흥이. 스포츠 산업 진흥이. 그래서 법도 바꾸고 적었다가 각 부처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예산 편성은 연중 계속됩니다. 예. 그런데 그 절차가 한 제가 알기만 해도 10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누가 한 번 중간에서 끊으면 그 중단되거든요. 근데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VIP라는 말 때문인 그렇죠. 거죠. 그런데 5월 달이 되면 예산 요구서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재부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제안을 해요 벌써. 5월 달에 이미 내년 예산을. 그러면 기재부는 뭘 하냐면 여기는 아끼는 부서니까 대부분 다 쳐냅니다 이렇게. 예. 최소 10% 이상을 쳐내요. 예, 각 부처에서 이만큼 돈이 필요하다 올리면 기재부에서 돈을 다 깎는다는 거죠, 예산을. 근데 절대 못 쳐내는 단어가 있죠. 절대 못 쳐낼 뿐만 아니라 올려주기까지 하는 곳이 이제 VIP 사업인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미르나 스포츠, K스포츠 재단에 가거나 뭐 영재센터 이런 데로 가게 장시호가 했던 되는 영재센터. 또는 그리고 그거는 예. WK나 비덱스포츠 같은 곳에 네. 그 위탁이나 보조 사업이나 계약으로 들어가면 네. 거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쪽 경제 공동체가 그 돈을 이제 다른 곳으로 가져가게 되는. 최순실이 소유하고 있는 재단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 재단에서 직접 뽑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WK나 이 컨설팅 업체 네, 그렇죠. 모양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돈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이 꿀꺽 먹고 요렇게 돌아서 해먹었다. 기본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본 구조가.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저 재단들이 16년에 생겼다는 거예요. 세팅은 15년, 14년에 됐는데 네. 그래서 특검 쪽에서도 하는 얘기가 사건이 이 재단이 몇 달 전에만 생겼어도 더 낚시할 게 많았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단이 생겨서 해먹으려고 하는데 들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특검이 이게 5개월 전이었으면
보다 확실한 증거물들이 더 많이 나왔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부 예산은 별로 안 뜯어갔지만 네. 기업에서는 수백억 뜯어갔잖아요. 여기까지만 간 거죠. 여기까지만. 뭐 정부 예산도 그 이상은 뜯어갔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하고 싶었던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왜 연설문을 써주었을까? 그 VIP라는 그 말이 등장한 네. 예산서가 546개가 있다. 요 BIP 지상이 붙은 예산서가 546개가 있어요? 예, 2017년 예산서에 그 예산서를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올해 2017년은 6,500억이죠. 6,500억. 예, 546개의 발언으로 6,500억 정도가 이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546개요? 예, 546개인데 그 546개를 저희가 다 찾지는 못하고 네. 한 200개 정도 사업에서 찾아낸 게 6,500억이라는 겁니다. 왜 다 못 찾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더 밤을 새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네요. 다 안 예, 보셨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아. 근데 저희가 문광부는 샅샅이 뒤졌으니까 문체부가 아닌 다른 부서의 것들이 나머지에서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연설문을 왜 써주었을까 이 얘기를 왜 하시냐면 연설을 하면 그게 예산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설은 그냥 립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이 정책을 이렇게 펴겠다고 하는 걸 이제 말하는 일종의 거의 법까지는 아니지만 그 국가의 틀을 방향을 정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교문수석실에서 나온 것처럼 뭐 그 문화법인형 공공 스포츠 클럽 육성 이게 바로 이제 K 스포츠 클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딱 얘기하면 밑에 이제 국정과제 177-20 뭐 이렇게 갖고 카드번